네, 지금부터 한국그래야 안드로이드 13 버전 전자칠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첫 화면이라 보시면 되는데, 안드로이드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시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활용성이 되게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컴퓨터를 연결 없이 안드로이드 상에서도 얼마든지 수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안드로이드 맨 첫 번째 화면에서 이렇게 하단에 펜 모양으로 적힌 이 앱을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쓰실 수 있는 화이트보드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는 다양한 도구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좌측에는 이렇게 메뉴들을 불러다가 쓰실 수 있는 메뉴 버튼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펜을 이렇게 눌러보시면요. 제일 하단 쪽에는 얇은 펜 쪽, 두 번째는 중간 펜, 세 번째는 제일 두꺼운 펜,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미리 제일 얇은 펜은 굵기 1의 흰색, 중간 펜은 5의 파란색, 그 다음에 제일 두꺼운 펜은 15의 빨간색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공되는 펜 얇은 쪽으로 쓰시면은 이렇게 흰색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펜 뒤쪽을 이용을 하시면 이렇게 파란색을 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손으로 쓰시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총 3가지 색상을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펜 메뉴 보시면 도형 인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활성화만 시켜주시고 도형을 대충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정사각으로 고정이 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기인식 버튼을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면, 예를 들어서 전자칠판 중요합니다, 이렇게 쓰시면은 이렇게 정자로 변환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선택 버튼을 눌러서 개체를 이렇게 선택하시면 번역기를 이용을 하셔서 쓰실 수가 있고요. 글자 크기, 글꼴 이렇게 다양하게 선택을 하셔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 기능, 그 다음에 휴지통 기능 해서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기능들까지 들어가 있고요. 이 돋보기 버튼을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은 전자에 대한 웹 브라우저를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간편하게 검색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우개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보시는 거는 이렇게 밀어서 지우는 지우개라 보시면 돼요. 이렇게 손바닥으로도 지워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 쓰는 깨끗한 화이트보드 지우개 가지고 이렇게 밀어 보시면은 이렇게 지우개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 X표 되어 있는 지우개는요, 이렇게 영역 선택을 해서 지울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지울 수 있는 기능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색깔을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기능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펜을 흰색을 쓰고 빨간색을 썼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빨간색만 지우고 싶다 하시면은 영역 선택 지우개에서 빨간색을 선택해서 이렇게 지워보시면 빨간색만 지워지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색상 구분 없이 지우시겠다 하시면은 이 색상 팔레트 쪽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색상 구분 없이 지우겠다 하실 때는 이렇게 쓰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쉽게 설명드려서 정자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전자칠판이다, 이렇게 해서 정자로 입력을 하실 수 있는, 지금 텍스트 색깔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서 잘 안 보이시는데 다시 흰색으로 적어볼게요. 전자칠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자로 쓰실 수 있는 텍스트 창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형을 눌러보시면은 여러가지 도형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2D라고 보시면 돼요. 화살표,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해서 쓰시는 일반 도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두 번째는 이제 3D 도형이에요. 입체 도형들. 보통 입체 도형들 이렇게 손쉽게 편리하게 그리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개체를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선택 버튼으로 바꾸신 다음에 이렇게 개체를 선택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이동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복사를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 눌러보시면 색상도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쓰실 수 있는 도형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싱글, 멀티, 요거는 제가 쉽게 설명드리자면, 싱글을 놓으실 때는 선생님께서 혼자 나와서 수업을 하실 때 맞춰놓고 쓰시면 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멀티로 놓게 되면은 여러 명이 동시에 판서가 되는 기능이라서
혼자 외에, 그러니까 다중의 인원들이 나와서 판서를 해야 된다 하실 때 멀티를 놓고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멀티를 놓고 쓰시면요, 나와서 판사하는 모든 인원들이 다 판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이 되어 있고요. 싱글로 놨다. 양손을 이렇게 벌려주시면 이렇게 확대 축소가 되는 기능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싱글로 놓냐, 멀티로 놓냐, 이것만 조금 유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우기 버튼은 전체 이렇게 한 방에 지울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못 지우셨다. 실행 취소 누르시면 얼마든지 되살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도구에 보시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표 만드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행, 열, 추가해서 이렇게 표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선택 버튼을 다시 눌러서 이렇게 표 개체를 선택하시면은 여기서 행이라든지 열이라든지 추가 삭제가 다 됩니다. 그렇게 놓으셔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표 만들기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인드맵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목차 같은 거 쓰실 때 주로 쓰시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인드맵도 각 항목을 이렇게 지워 주실 수도 있고 추가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체 다 지우시려면 이렇게 휴지통 모양 누르시면 얼마든지 마인드맵 기능은 끄실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페이지 메모, 모든 페이지 메모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현재 페이지에만 메모를 남기시겠다 하시면은 이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남기실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입력만 해주시면 돼요. 입력만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좌측에 메모 기능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학 도구라고 있는데 여기에 자각두기, 컴패스, 삼각자 이렇게 여러 가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컴패스를 쓰셔야 된다 하시면은 이렇게 컴패스 불러오셔서 쓰신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하시는 위치에 갖다 놓으시고 넓이는 이렇게 벌려주신 다음에 빨간색 쪽을 드래그를 하셔서 이렇게 그려보시면은 이렇게 컴패스 기능을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웹 브라우저죠. 아까 보셨던 웹 브라우저 창을 이용을 해서 선생님께서 찾고자 하시는 기사라든지 뉴스, 인터넷 얼마든지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웹 사진은 웹 브라우저랑 조금 다른 게 사진 이미지를 바로 찾을 수 있는 전용 사이트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전용 검색 툴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웹 동영상 툴을 열어볼게요. 이거는 말 그대로 동영상이죠. 유튜브가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으로 해놓은 메뉴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업하시다가 동영상 자료 같은 것도 보시려면 이렇게 웹 동영상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포트라이트 기능은 말 그대로 이렇게 화면에 어떤 쪽으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쏘실 건지 선택을 하셔서 쓰시는 그런 스포트라이트 기능이고요. 타이머는 말 그대로 이렇게 타이머를 쓰실 수 있는 기능. 그리고 화면 녹화는 선생님께서 수업하시는 장면들, 이렇게 판사했던 수업 내용들 이렇게 녹화를 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할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총 2분할, 3분할, 4분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개별적인 공간에서 나와서 쓰기도 하고 지우기도 하고 해서 학생들이 참여 수업 때 이제 조별로 나와서 문제를 푼다든지 이럴 때 주로 쓰시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도구에 다시 가보시면 분할이라고 또 기능이 있어요. 요거랑 분할 화면이랑 조금 다른 기능이 있다 하면 아까는 4분할 화면에서 아래와 같이 메뉴들을 다 쓰실 수가 없었어요. 근데 2분할 메뉴를 쓰시면은 각자 도형이라든지 도구들을 각자 분할된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할 화면을 종료를 하실 때는 이렇게 가운데 분할을 누르셔서 데이터를 저장을 안 하실 거면 이렇게 아니오로 눌러주시면 원래 화면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뉴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메뉴 눌러보시면 이렇게 열기 버튼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수업 자료 같은 것들도 얼마든지 편리하게 여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USB에 수업 자료를 담으셨다. 그럼 전면에 있는 USB에 꽂아주셔서 수업 자료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찾으세요. 예를 들어서 물질의 구성이라는 수업 자료를 이렇게 열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좌측에는 수업 자료를 놓으시고 우측에는 이렇게 펜을 눌러서 여백에서는 판서를 하시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수업 자료는 이렇게 스크롤로 올리시면서 우측에는 다시 판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아니면 PDF 한 페이지를 전부 전자칠판의 페이지에 넣고 싶다 하실 때는 요 하단에 요 화살표 모양 요 버튼을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요 자료들이 한 페이지씩 다 이렇게 저장이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수업 자료에 첨삭을 해서 수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바로바로 수업 자료 위에 판서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목록에 있는 다음 페이지를 눌러보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편리하게 판서를 하시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다가 또 여백이 필요하신 경우가 있으신데 여백에 판서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으실 건데요. 그럴 때는 선택 버튼을 눌러주시고 수업 자료를 한번 이렇게 터치를 해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양 손가락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화면만 줄여주시면 여기 이미지 자료처럼 이렇게 줄여버리게 되는데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여백에서 다시 판서를 하셔도 돼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눌러볼게요. 다음도 마찬가지 선택 버튼 눌러서 자료 클릭 한번 해주시고 양손으로 화면 줄여주시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시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뉴 버튼 한번 더 눌러볼게요. QR코드로 공유가 있는데 QR코드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수업했던 수업 자료들을 학생들이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와이파이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자칠판이 연결되어 있는 와이파이랑 학생들이 갖고 가고자 하는 스마트폰도 똑같은 와이파이만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QR코드를 찍으면 학생들한테 이 수업했던 이미지 자료들이 이렇게 다 전송이 돼서 같이 수업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경화면 눌러볼게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배경화면들이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고요. 원하시는 배경화면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색상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색상 팔레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흑백이냐 아니면 초록색 칠판이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옵션이 있는데 옵션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손가락 터치와 스타일러스 터치 구별이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 이 기능을 꺼보겠습니다. 이렇게 끄게 되면 아까 보셨던 펜 메뉴에 펜촉 굵기에 따라 색상을 지정해서 쓸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기능을 껐을 때의 펜 메뉴라 보시면 됩니다. 아주 단순하게 펜촉의 구분 없이 한 가지 색깔 그리고 여러 가지 색깔을 바꿔가면서 쓰시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단순한 그런 기능을 쓰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배경화면 기억하기는 마찬가지 배경화면 쓰셨던 배경화면 기억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모 자유 모드는 메모했던 거 아까 보셨던 메모했던 거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위치 이동을 한다든지 그럴 때 쓰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안하는 개수는 기본적으로 뭐 4분할로 맞춰 놓으시면 다음에 분할하면 여셨을 때 4분할로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보셨던 번역 설정, 뭐 한국어에서 영어냐, 영어에서 한국어냐 이걸 미리 세팅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웹 브라우저 홈페이지를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 네이버를 쓰실 건지 구글로 쓰실 건지 이렇게 선택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화이트보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미러링을 어떻게 실행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